오늘 나스닥이 반등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 다 반등했고, 머리를 세게 밀어 올리고 막 들고 올라오던 나스닥이 최근엔 상대적으로 힘이 좀 약합니다. 요새 패턴을 보면서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가 최근에 이제 조정받으면서 세게 이렇게 내려왔죠. 이건 이미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유럽 지수가 이렇게 세게 반등을 했으면, 그리고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세게 반등했었죠. 어제 이날이죠. 이날 하루 전인 거죠. 그럼 미국장이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반등이 아니고 하루 더 밀렸죠. 그리고 오늘 와서 유럽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닥스 지수 자체를 보면 여기 보면 닥스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죠. 그리고 유럽 장들도 안 좋았죠. 아시아 장은 좀 괜찮았었는데, 근데 여기서 미국 장이 한 번 더 꺾였으면, 아랫방향으로 내려갔으면 심리적으로 하락 강도가 좀 더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이틀 반등했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오늘 어제 끝난 아시아 시장을 보면 선진 시장 있죠. 뉴질랜드, 그다음에 호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약세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머징 섹터에 있는 국가들의 장이 안 밀리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선진 지수가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면서 이머징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선진 지수가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데 이머징 지수가 우리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게 어제 보여드린 데이터 중에서 WHO의 전 세계 그 오미크론 한번 볼까요? 이 데이터입니다. 이거 WHO의 코비드-19 그 확진자 수인데, 잘 보시면 유럽, 여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지금 유럽만 표시되는데, 유럽은 확산세가 확 커지고 있죠. 아메리카 대륙도 줄지는 않고 있고, 약간 패턴은 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죠. 움직임 자체가. 그 오미크론이 주는 어떤 심정 영향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확산세나 혹은 봉쇄나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대형주들,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은 반등세가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데, 중소기업 주식들이 시장을 떠받친다? 뭐 이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대세적인 흐름이 다시 터닝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최종적으로 생각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는, 경제지표 나온 것 중에 봐야 될 거는, 미국이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보면 전주보다는 좀 올랐지만, 보면 추세선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선상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고용시장이 그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으로 넘어갔던 인구들이 다시 경제 활동으로 들어오는 그런 패턴의 속도는 지지부진하지만, 다른 영향, 경제 활동 인구 안에서 있는 그런 노동 관련된 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점은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가, 미국 천연가스 재고가 쭉 줄고 있죠.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겨울 돼가면서. 그런데 원자재 가격을 보면 천연가스가 또 하나 급락했습니다. 3%. 그래서 최근 한 6개월치를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치고 6.7인가요? 한 그 정도까지, 6.34까지 갔었네요. 올라갔다가 이게 아래로 내리꽂는 거죠.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던 걸 다 끝내고, 여름 위에 머리 들었던 걸 다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펙이 한마디 했거든요. 하루 40만 배럴 증산은 그냥 유지하겠다. 이렇게. 전력 비축유 방출하는 걸로 하는 것 때문에 야 너희 그러면 우리 증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러다가 방출유 얘기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 오펙 증산 부분도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유가 자체는 최근 6개월치 유가를 보면 얘도 역시 작년 여름 이후에 다 들고 올라왔던 걸 다 반납하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어디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그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다음에 원자재 쪽에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이건 이제 구리인데, 구리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이 에너지 쪽에서 보여준 그런 예전 가격대로의 회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 작년 고점 치고 나서는 일정 부분 그 박스권에서 그냥 있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안정화 국면으로 다 내려간 건 아니고요. 메탈 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에너지 쪽은 일정 부분 과열됐던 양상들이 식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정화 국면으로 에너지가 뭐 슈퍼 사이클 얘기들이 막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역시 빠른 속도로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시장 시총 상대지수 50조 이상인 것만, 이 50조 이상에 있는 것들만 쭉 보면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세게 내리꽂았다가 저점을 찍고 약간 패턴이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최근 아주 대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이전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매집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전일에 이어서 대규모 매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좀 더 빨리 찍고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찍는 건 비슷한 시기에 찍었는데 강도는 늦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찍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올라가죠. 최근 매집 규모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기관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였는데 어제 외국인이 매수세가 기존에 있었던 매도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기사를 보여드린 것 중에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반도체 성장률이 내년 종전 10.1%에서 8.8%로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매수세는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걸 반영하고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조정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빠른 이유는, 하이닉스는 100%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다른 포트폴리오들이 있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추세적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면 삼성전자, 공격적인 거면 하이닉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네이버도 최근 외국인이 매집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카카오는 그것에 비해서는 여기 매집도가 강하긴 하지만 이 매집 규모를 보면 그렇게, 여기는 안타깝게도 기관이 막 털어대끼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 강도를 보면 이렇게 조종하고 반등은 했는데 이 반등의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팔아제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여기 보시면 양쪽에서 같이 하면서 얘도 쓸려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서 뭐 주식 패턴은 네이버나 카카오나 비슷할 거라고 보입니다. 양쪽 다 어떤 구분 없이 동일한 유형의 그러니까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패턴 자체는 어느 쪽만 혼자 달리고 어느 쪽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카카오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성장성의 모멘텀을 약간 상실한 그런 느낌이 주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던 돈들이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 거가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놀이,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놀았거든요. 여행을 간다거나 뭐 레저를 즐긴다거나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거나 그냥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무엇인가를 한다거나 이런 패턴이었는데,
요새는 방 구석에서 앉아서 게임을 한다거나 그거 아니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OTT 같은 것들을 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 본다거나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게 그 외부 활동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비해서 내부 활동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도 많이 늘었고 또 한 가지는 장을 보러 가려면 예전에는 전부 다 차를 끌고 움직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이제 PC 앞을 넘어서서 스마트폰에서도 바로바로 쇼핑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특히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대부분 다 막 주문을 하죠. 동네 중국집 정도에서 주문하던 것이 강남에 있는 집에서 파는 거를 강북에서 주문해서 먹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 쪽에 있는 돈들이 온라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온라인 쪽에 흐르는 그 강물에 중간에다가 통행료를 받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만화 같은 것들도 이제 국내 만화가 웹툰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 호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온라인에서 도는 돈들도 우리나라가 와서 잡아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탄력은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화학도 최근에 세게 내려왔는데 근데 LG화학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강도가 세지는 않아요. 그 상위 50조 이상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것들을 끄집어 올리면 뭐 이거 다 합하면 한 30% 넘어갈 겁니다. 아마 30%까지는 안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되는데 450조 정도 되니까 나머지 5개를 50조로 봐도 25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0% 되겠네요. 30% 정도의 시총이 주식시장을 밀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S&P 500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계속 소외되는 국면에 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 패턴이 약간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이걸 얘기 드린 거냐면 이란 핵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이란이 석유 수출국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협상을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트럼프가 막 뒤틀은 다음에 그런데 러시아하고 유럽을 통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 안으로 이란하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지금 협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 쪽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내년도 되면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고요. 유가나 이런 것들 혹은 석유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서 일어났던 폭발적인 그런 그 강도는 이미 끝난 게 아닌가. 뭐 유가가 오펙 플러스에서 약간 난리를 치면서 뭐 증산을 줄인다거나 이런 걸 하면서 유가가 머리를 다시 들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로 다가가는데도 그다음에 뭐 내추럴 가스 그 재고가 줄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스 가격이 튀는 거 보면 이제 끝자락에 다 온 게 아닌가. 슈퍼사이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원자재 거론될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미크론이 끝났다 뭐 이러면서 뭐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 반등한 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준은 이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기사가 없네. 이거 볼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기사 임명은 11월 2일자인데 이걸 올리신 분은 여기 있습니다. 신성식 복지 전문 기자, 그다음에 황수연, 신혜연, 최서인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핵심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미크론이 그 우세종이 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는데 오미크론의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 델타 변이는 사라지고 오미크론 변이가 증세가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계를 다 점유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독감 앓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걸로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독감 앓고 가는 거네 이런 패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중증으로 안 가고 그러면 의료시설이 그렇게 포화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냥 감기 맞는 거 감기처럼 그렇게 이 코로나가 전이 되고 우리가 감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간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확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 지금 완전히 종결됐다라고 하는 건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건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상이지만 나쁜 쪽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미크론이 확산됐는데 문제 이제 기사를 쭉 읽어보면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 오미크론의 증세가 약하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그 접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결과적으로 이 백신을 의무화해야 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백신 의무화를 아예 국가 차원이 아니고 EU 연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백신 안 맞으면 이동을 제한시키겠다 뭐 이런 게 통과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 남아공 4주 만에 74%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들이 밝혀진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전체적으로 그 우세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패턴으로 넘어가면 정말 백신이 아까 그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런 걸로 가면 끝날 수도 있다. 이제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백신 접종자들이 아닌 백신 미접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저기한 경미한 증상이 아니고 중증 환자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는 높다라고 하면 혼란스러운 점으로 가겠죠. 유럽하고 미국 쪽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확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 이게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오미크론 얘기가 지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정성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놓고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에너지 쪽 차원 혹은 뭐 메탈 차원도 마찬가지고 원자재에서 놓고 보면 정점을 찍고 약간씩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파월이 테이퍼링 속도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어떤 증권사 직원분께서 파월이 매파적으로 세게 발언을 하고 14, 15일 날은 좀 온화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시장 달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아니고 매파적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들어왔는데 14, 15일 날 가서도 매파적 발언은 계속 이어질 건데 결과적으로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파적 발언이 그 이전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매파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 그런 쪽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연임이 되자마자 자기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손바닥 뒤집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직은 그게 끝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지금 1,500억 달러로 3,000억 달러로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 1월 달부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선반영 시장에서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하기가 모호해서 실제로 그 시기가 돼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술적으로는 아직 이 시기, 과거에 있었던 이 시기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반등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빅스 지수도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하락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보면 상승 강도는 세고 하락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죠. 그 다음에 RSI나 MACD 같은 경우는 아직 반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RSI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긴,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 충분히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조정 국면에 요번 이제 그러니까 요번 이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추구 전략 이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조정이 끝났다라고 확정 짓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고, 다만 매입 전략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매집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너무 내려온 게 덜 내려온 거 아니야? 좀 더 먹고 싶다. 그런 입장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도 그 현금 보유 포지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현금 보유 포지션이 많으면 좀 더 매수를 하고 향후에 추가 매수할 현금 여력을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현금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폭이라든가 기술적인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이슈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향후에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진국 시장이 빠른 속도로 들어올리면서 전체가 오케이 하고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머징이 선진국을 떠받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패턴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그냥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라고 하는 분이거나, 현금 포지션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 매수를 하시고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 현금 포지션이 적거나 이 정도 뭐 먹어봐야 도찐개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 보유 조금 더 기다리고, 그러니까 매집 타이밍이 더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